요즘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계속 바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쁜지 모르겠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년에는 바쁘게 살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지런해야 산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 이 말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불안하고 이유 없이 지치는 날이 늘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노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왜 늙으면 잘 노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지 그 이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무엇을 줄여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담과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야 이제 좀 쉬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면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괜히 하루를 망친 것 같았고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도 나가고 피곤해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할 일은 없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늙는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약속을 만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더 빨리 지치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정말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버티고 계십니까? 노년의 삶은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무너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평생 열심히 살고도 결국 지친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쉬는 것이 불안하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제부터 왜 잘 노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바쁠수록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굳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움직임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자고 나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무리하면 그 피로가 며칠씩 이어지고 어느 순간 만성 피로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계속 바쁘게 살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잘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논다는 것은 이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은 바쁨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면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각할 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잠시 잊게 해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계속 바쁘게 살다 보면 조용한 시간이 더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잘 노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비워둡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을 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 차이가 삶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게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잘 노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입니다. 많이 만나기보다 편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편하면 맞는 것이고 힘들면 틀린 것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노년의 삶을 더 빠르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삶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무너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은 돈으로 건강을 해결하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좋다는 건강식품을 찾고 비싼 기구를 사고 누군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행동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사들이고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추가하는 것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으로 회복됩니다. 복잡한 것을 더하는 순간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리듬을 안정시키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남들 따라하는 취미입니다. 누군가는 등산이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골프가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모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억지로라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꾸준히 못할까?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취미보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편한 취미입니다. 재미있는 것보다 덜 힘든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맞는 취미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습관은 관계를 늘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인맥은 많을수록 든든하다. 이 말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경 쓸 일도 늘어나고 감정 소모도 커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오해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더 복잡해집니다. 잘 노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줄입니다. 정말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은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혼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편해진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줄이십시오.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준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합니다. 기준만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생활의 리듬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노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을 가장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생활 패턴이 흔들리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긴장이 쌓이면 피로가 되고 피로가 쌓이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리듬이 일정해지면 몸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이 건강을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억지로 하는 모든 행동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가기 싫은 모임, 하고 싶지 않은 일, 맞지 않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몸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스트레스가 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깨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억지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되고, 남들만큼은 해야 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기준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에너지의 양이 다르고,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남들과 비교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이 편한가?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편하면 맞는 것이고 힘들면 틀린 것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순간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든 선택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의 리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내 속도를 지키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삶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하루를 계속 바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지치고 이유 없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매일 30분만 천천히 걷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억지로 만들었던 약속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편안해졌습니다. 특별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단지 리듬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속도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조금 더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편한 삶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잘 노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사는지 그 핵심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늙으면 잘 노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노는 사람은 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마음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이틀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한쪽은 점점 가벼워지고 한쪽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경쟁이 아니라 편안함을 유지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잘 노는 사람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비워둘 줄 압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고 힘든 일은 줄이고 내 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줄입니다. 많이 만나기보다
편한 사람만 남깁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생활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무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내 속도를 지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 그것이 맞는 속도입니다. 일곱 번째, 쉬는 것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행동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결국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도 됩니다.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질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억지로 했던 약속 하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 내 몸이 싫어했던 행동 하나,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혜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차분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어떤 시간을 비워두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애쓰셔도 됩니다.